계산이 나오겠죠? 90% 받고 나머지 10%만 들어가면 되고 90%에 대한 이자를 내고 그리고 거기서 월세를 받으니까 이자 내고 남는 돈으로 수익이 되는 거, 그런 구조가 되는 거겠죠? 자. 안녕하세요. 로반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을 경매하는 남자 로반카이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나왔어요. 요즘 주택에 취득세를 내려다 보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중과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법인도 중과가 되고 개인도 중과가 돼버리니까 법인은 무조건 12%고 개인은 다주택자면 8%에서 12%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상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4.6%만 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투자자들이 이제 주택의 시장에 이제 대출도 묶여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투자 방향이 그걸로 안 가고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분양권처럼 피가 붙어가지고 대팔듯이 지식산업센터도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그런 물건들이 나오게 되면은 잘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상가는 지방에도 입지가 좋고 세가 좋고 수익률이 좋으면 팔리긴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옛날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름이 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지방에서는 거의 투자자가 지금 가는 방향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갈 뿐이지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서만큼은 투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방 거가 아닌 수도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이제 물건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가서 분양받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피 주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야, 저 싸게 낙찰 받아가고 수익에 맞춰가지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물건인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는 경매 물건입니다. 2020 타경의 105323이라는 사건 번호예요. 자, 핫하는 금천구 독산동이에요. 금천구 독산동 하면은 아파트형 공장이 모여있기로 유명한 곳이고 또 거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많이 있죠. 자, 현대 지식산업센터 1층이에요. 1층 T115 1층은 이제 뭐냐면 상가로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는 사무실로도 쓰기도 할 거예요. 근데 자,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이게 아파트형 공장이 이게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이 바뀐 것 뿐이에요. 자, 현재 시작가가 13억입니다. 오늘 공부를 해보면서 이렇게 13억 이상을 써야 될지 유찰을 시켜야 될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권리 분석입니다. 자, 여기 2015년 3월 30일 근저당이라 해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있어요. 자, 얘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고 얘보다 뒤에 있으면 말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다 말소예요. 다만 이 앞에 있는 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될 뿐인데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부상의 문제가 없고 자, 여기에 임차인이 누가 있나 봤더니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회 금전 쥐벨리 어린이집이라고 써 있어요. 자,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일 없어요. 확정일자 없고 배당료가 없어요. 자, 상가에서는 제가 사업자 등록일을 보라고 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일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인도명령 배상이 됩니다. 자, 근데 어린이집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어린이집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이렇게 크게 생겼네요. 엄청 크게 생겼습니다. 네. 이 건물의 1층에 있는 거예요. 1층에 쭉쭉쭉 보니까 뭐 건물이 크고 주차장도 있고 A동부터 T까지 있는 거 보니까 엄청 큰 동인가 봅니다. 딱 보니까 금천 쥐벨리 어린이집. 자, 어린이집이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협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인가 봐요. 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협회가 월세를 안 낼 리는 없을 거예요. 월세를 잘 내겠죠. 자, 이런 것도 일단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재계약을 할 확률도 높을 겁니다. 전자지적도로 입지를 한번 볼게요. 저희는 여기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지식산업센터고 그 다음에 공장들 그 다음에 상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상가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용을 하겠죠. A동부터 T동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건물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그 사람들이 다 어디를 이용할까요? 1층의 상가를 많이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요 1층의 상가에 뭐가 있는지도 한 번씩 보면 되겠죠. 왜냐면 이 어린이집이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재계약을 안 하면 임차인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임차인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올라가면 여기 독산역도 가깝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그죠? 여기도 호재가 하나 있네요. 신독산역 2024년 예정이라 갖고 신독산역도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홈플러스도 있고요. 입지가 일단은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시세가 얼마인지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물건 여기 보면 1층에 스타벅스 있죠. 뚜레쥬르 있죠. 미니스톱 있고요. 홈플러스 있고요. 롯데리아 있고 뭐 스테이크집 있고 좋은 건 다 있네요. 스타벅스의 상권은 사람들을 이렇게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층이 있다면 먹거리집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참 좋겠죠. 자, 이런 걸 감안을 하면은 세가 비쌀 것 같다, 쌀 것 같다. 비쌀 것 같죠? 자, 한번 옆에 비슷한 홈플러스 옆에 있는 비슷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1층이 5천에 250에 있어요. 5천에 250. 몇 평이냐면 20평이 5천에 250에 있단 말이에요. 평당가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평당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250 나누기 20평. 자, 12만 5천 원이네. 12만 5천 원. 20평을 250 나눠봤더니 평당 12만 5천 원입니다. 자, 1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가 39평이니까 39평 12만 원으로 평당 12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2만 원 곱하기 39 468만 원이 월세가 나요. 제가 볼 때는 468만 원이라는 얘기는 20평이 5천에 25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평은 당연히 1억에 500은 되겠네요. 그죠? 자, 좀 낮게 봅시다. 8천에 400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자, 입찰가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계산 어떻게 했어요? 수익률은 율로 입찰가 산정은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은 이거 플러스 보증금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산정할 거니까 8천에 400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1층은 6%에 낙찰받아갖고 4%에 매도하라고 그랬고 그 이상은 8%에 낙찰받아갖고 6%에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1층 이상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배운 거는 복습해야 되는 겁니다. 자, 8천에 400을 넣고 수익률 6%에 맞춰서 입찰가를 한정해 보겠습니다. 400 곱하기 12 나누기 6 곱하기 100 플러스 8천. 자, 8억 8천이네요. 8천에 400일 때는 6% 수익률을 간다 그러면 8억 8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거보다 높네요. 그럼 유찰 시켜야겠죠. 근데 제가 아까 20평이 5천에 250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그대로 40평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1억에 500이라고 하고서 계산을 제가 해볼게요. 자, 500 곱하기 12 나누기 6 곱하기 100 플러스 1억 1억 1천 나오네요. 그렇다면 자, 8천에 400일 때는 8억 8천이 나왔고요. 6%일 때입니다. 수익률 1억에 500일 때는 11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 차수에는 전부 유찰을 시켜야겠다는 결론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어린이집이 협회에 사니까 월세가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억에 500에 재계약을 하든 8천에 400에 재계약을 하든 하면 어쨌든 월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월세로 산정을 해서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14만 원 비싸니까 11억의 입찰가를 한정을 해가지고 대출을 90% 받고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죠. 90% 받고 나머지 10%만 들어가면 되고 90%에 대한 이자를 내고 그리고 거기서 월세를 받으니까 이자 내고 남는 돈으로 수익이 되는 거 그런 구조가 되는 거겠죠. 자, 11억 해갖고 요거를 4%에 판다 그러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식산업센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잘 보시고 반드시 임장을 해보시고 투자를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 판단에는 이번에는 유찰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신권부터 가서 보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월세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손품으로 팔고 월세를 파악했지만 직접 임장을 가보셔가지고
더 받을 수 있다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똑같이 공부하는 거를 계속 과정을 반복을 해서 접목시켜서 어떠한 물건이 나오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